안녕하십니까, 따뜻한 집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예고해드렸듯이 이 발코니 확장, 거실 확장, 확장을 하는 데 있어서 단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발코니 확장과 터닝 도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에 오늘은 확장을 하면서 터닝 도어를 어떻게 시공을 해야 하는지 그 사례를 설명을 좀 드릴까 그래요. 구독, 좋아요. 자, 우리가 보통 20평대나 30평대 아파트 구조를 보면은 대부분이 이런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전면 쪽에 이제 안방이 차지하고 있고요. 안방 쪽에 이제 발코니가 있겠죠. 그 다음에 거실 쪽에 발코니가 있고 거실 분합창이 있습니다. 이쪽이 이제 거실이다, 이쪽이 안방이다 보면 주로 이제 확장 부분을 이 거실 부분을 제일 많이 하겠죠. 이랬을 경우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쪽 부분은 분명히 이중창을 시공을 해줘야 합니다. 또 여기에 보일러 배관도 다 깔아야겠죠. 그러면은 여기에 이중창만 하고 여기 보일러 공사만 다 하면 확장 공사가 끝난 것이냐? 아닙니다. 이쪽은 이중창이 돼 있는데 이쪽은 단창이 돼 있죠. 그러면 이쪽에서 안방 쪽에 있는 발코니에서 들어오는 냉기를 막아줄 문이 필요합니다. 쉽게 말하면 가벽 내지는 문이 필요한데 이쪽을 보통은 이제 가벽을 할 때 나무문을 하거나 또는 옛날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도 있냐면 빌라나 아파트에 철문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쪽이. 그럼 철문은 굉장히 취약합니다. 단열에.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들어오는 냉기가 거실 쪽을 확장을 해놓고 가만히 있으면 굉장히 춥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철문을 당연히 교체를 해줘야겠죠. 그러면 이쪽에 가장 많이 교체하는 도어는 요즘은 이제 터닝 도어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터닝 도어가 유리 두께가 5mm 이렇게 써갖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아예 이쪽에도 24mm 유리를 써서 단열을 해주듯이 이쪽에 이중창도 24mm 해서 48mm 유리를 끼워주는데 당연히 이쪽 터닝도 24mm 유리를 껴줘야만 단열의 취약성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확장 공사를 하시면서 간과하는 부분들이 그냥 외부 쪽에 이중창만 시공하면 되겠지 하는 생각들을 갖습니다. 근데 굉장히 춥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래서 이쪽에는 이제 터닝 도어를 넣어줘야 하는데 터닝 도어가 그러면 나무 도어나 철문에 비해서 단열 효과가 높냐? 예, 상당히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보이는 나무 도어는 바람이 문 틈 사이로 다 들어옵니다. 쉽게 말하면 외부용 창을 보면은 모헤어라는 게 바람을 잡아주고 외부의 온도를 잡아주는 반면에 이 나무도 하나 철문은 가스켓이나 모헤어 자체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 문틀과 문 사이에 여기에 틈새를 막아주는 게 전혀 기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터닝 도어에 들어가 있는 가스켓 작용, 이것으로 인해서 이쪽에서 들어오는 한기를 막아줄 수가 있고 바람을 막아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필히 확장 공사를 하면서 안방 쪽에 이쪽에 문을 하나 작업을 해줄 때는 터닝 도어로 유리는 꼭 24mm 넣어주세요 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30평대, 20평대나 30평대 예를 들어줬어요. 그러면 보통 이제 40평이나 50평대 구조는
전면 쪽에 안방 쪽이 배정이 돼 있고요. 또 중간에 이제 거실이 있겠죠. 거실이 있고 이쪽에 반대쪽에 또 작은 방 정도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구조를 띠는데 그러면 여기만 확장을 했을 경우 여기를 확장했을 경우 당연히 여기는 이중창이 들어가는데 그러면은 아까 20, 30평 때는 한쪽만 터닝 도어를 해주면 됐어요. 근데 40평 대 50평 때는 이쪽도 터닝 도어를 해줘야 한다는 이야기죠. 아니면은 아예 가벽식으로 단열 공사를 해갖고 막아주는 방식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실행이 안 됐을 경우 이쪽의 단창에서 들어오는 한기를 이쪽에서 다 거실로 들어오기 때문에 창가로 가면 굉장히 한기를 느낀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터닝도어의 활용성, 그래서 보통 우리가 확장 공사를 하는데 대부분 저한테 질문하는 소비자들을 보면 자 여기 밖에 이중창만 생각을 하고 확장 공사를 실행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분명히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는 당연히 이쪽도 단열을 해줘야 하고요. 확장 공사를 할 때 단창인 부분 여러분들이 이제 단창, 이중창 헷갈리죠? 이중유리, 단유리. 예, 단유리는 한 겹짜리 5mm 유리를 보통 단유리 이러고요. 이중유리라는 거는 유리가 두 장으로 형성해서 페어 유리, 이중유리를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5mm 유리, 5mm 유리 사이에 공기층을 형성한 걸 이중유리라고 흔히 말하는 거고요. 단유리라는 거는 여기 한 장만 있을 때 단유리죠. 그러면 이렇게 이중유리를 형성해 놓고 이중창이라는 건 뭐냐? 단창은 요거를 하나로 창을 만들었을 때 단창, 또 두 겹을 붙였을 때 이렇게 이중유리를 붙여서 두 번 열게끔 하는 걸 이중창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렇게 확장한 데는 당연히 이중창이 들어갔는데 확장이 안 돼 있는 부분은 단창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중창을 하면서 활용을 하는 방식도 있긴 있어요. 자, 여기다 터닝을 안 하고 한쪽엔 터닝을 안 하고 이쪽까지 이중창을 하면 어떠냐고 질문을 하십니다. 안 추울까요? 굉장히 춥습니다. 이것도. 왜 그러냐? 요 부분은 단열을 안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이 단열이 되면 당연히 이중창이 들어가면은 한기가 안 들어오겠죠. 근데 여기는 난방 공사를 안 해놓고 여기만 이중창을 한다고 해서 안 춥냐? 그건 아닙니다. 춥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아파트 구조의 특성을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아파트 구조는 자, 아파트 구조의 특성은 우리 집이 여기 중간쯤에서 아까 말한 대로 확장을 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을. 그러면은 확장을 했을 경우 이 윗부분 위층으로 열이 당연히 이쪽은 확장이 안 돼 있다면 이쪽 아파트 자체가 아래층이 확장이 안 돼 있다, 위층이 확장이 안 돼 있다 그러면은 내가 연료를 떼서 보일러를 틀어서 이것이 확장이 안 된 윗집 아랫집으로 열 손실을 주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는 확장 공사를 반대하는 쪽에 있습니다. 이유는 왜 그러냐? 요즘 신규 아파트처럼 집단적으로 단체적으로 확장 공사를 받아갖고 아예 보일러를 다 깔고 위아래층 다 깔면서 확장을 해주는 거하고 오래된 아파트를 구매를 하셔갖고 인테리어 하면서 나홀로 확장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심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여기다 단열을 잘해주고
열손실 없게 여기다 터닝 도어를 중간에 달아주고, 우리가 3층인데 여기 4층, 2층에 뺏기는 열손실은 다 자기 몫이라는 거죠. 그만큼 보일러를 많이 떼야 하고, 또 우리 집의 적정 온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돈의 투자가 돼야 한다는 이야기죠. 난방비가. 그래서 가급적이면 확장 공사를 해야 할 경우가 있다. 그나마 하고 싶다. 이랬을 경우는 아까 말한 대로 터닝 도어를 정확하게 활용을 해주시고요. 또 난방 공사도 필요하고 이중창을 시공을 해주고, 이중창도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외부용 프레임을 써갖고 유리를 23mm, 23mm 제대로 써준 상태에서 확장을 해주십사 바라는 거고요. 터닝 도어 또한 유리를 필히 24mm로 넣어주십사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아주 간과하기 쉬운 확장 공사에서 터닝 도어의 역할, 또 터닝 도어를 왜 해줘야 하는지, 철문과 나무문이 갖고 있는 단점, 그거는 미세하게 들어오는 바람, 냉기를 못 막아준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가스켓 기능이 있는 터닝 도어로 교체해주고 열효율 좋은 24mm 유리를 껴줘서 단열 효과까지 같이 볼 수 있을 때 확장 공사를 하시는 것이 옳다. 이렇게 오늘 설명드리면서요. 다음 편에는 확장 공사 또 이어서 3편 시리즈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는 봄이 다가오고 집수리도 많이 하는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확장 공사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한 점이 많으실 텐데 다음 편에 또 이 확장 공사에 대해서 또 다른 정보를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